우리가 몽골 사람들을 보면 생김새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수천 년 동안 몽골인들은 유목민 생활을 한 반면 한국인은 농경사회 아래 자랐는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민족이 이렇게나 강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민족 모두 몽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알타이 어족입니다. 알타이 산맥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의 국경이 접하는 곳으로 아시아 북동쪽 끝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바로 이곳에서 왔다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핵심이 바로 경주에서 출토된 금관, 황금보검, 기마인물형 토기, 그리고 천마도가 그려진 자작나무가 시베리아 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한민족 몽골이 최근 중국 때문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는 수많은 몽골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몽골에서 문화학살을 중단하라 라고 말이죠. 심지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청원 코너에서도 같은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몽골의 강제적인 변화를 시도해왔다. 몽골 학교의 초등교육과 언어, 몽골어를 없애고 중국어를 가리키려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몽골어를 지키기 위해 중국의 정책에 반대했을 때 그들은 경찰과 당국에 의해 지역에서 쫓겨났다. 중국은 인권 침해, 세계유산 침해, 헌법상의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경우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미 가뿐히 넘겼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내몽골 교육청이 가을 학기부터 이중 언어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좋게 표현해서 이중 언어 교육이지 사실상 몽골어 사용을 줄이고 중국어 사용을 대폭 확대 적용한 정책입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된 정책인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교육부가 펴낸 중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내년에는 중국어 외에도 중국어로 된 정치 과목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이 과목들에 더해 역사까지 모두 중국어로 배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소수민족은 각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해 언어와 역사 등의 교재를 편찬하고 가르쳐왔는데 이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몽골의 전체 수출 중 무려 82.5%가 중국인 만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크다 보니 이를 이용해 몽골을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은 몽골과 갈등을 겪을 때마다 화물비 징수 그리고 광산 전기 공급까지 차단하는 등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보복에 나섰습니다. 또한 몽골 전직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몽골어 말살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자 중국 정부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칭기스칸 전시회에서 몽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전시회 책자와 지도에 대한 편집을 요구해 결국에는 전시회가 3년 후로 미뤄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칭기스칸은 아직까지도 모든 몽골인들의 영웅인 만큼 몽골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행위죠. 이렇게 오랫동안 중국에 시달려온 몽골이 엄청난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몽골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한국-몽골 연합국가 설립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록 땅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경제체제와 정치 제도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인데 몽골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몽골의 면적은 156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15배가 넘는 크기를 자랑하지만 인구수는 318만 명으로 경제 발전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거대 자본을 보유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몽골 입장에서는 한국이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이에 몽골 지도부가 한국-몽골 국가연합론을 제시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몽골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경제 대국인 한국에 엄청난 규모의 영토에서 대국을 세울 가능성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몽골 지도부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국가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구상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더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흡수해 연합국이 설립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잭팟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북한과 통일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몽골이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구리 매장
매장량 세계 2위, 석탄 매장량 세계 4위, 몰리브덴 매장량 세계 11위로 지하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중국이 유일하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휘토류, 전 세계 휘토류의 16%가 몽골에 묻혀 있습니다. 네이디듐, 프라세오디듐, 란탄, 이토듐, 가톨리듐 등의 휘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모든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존재인데 중국이 전 세계 점유율 57.7%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기타 선진국들도 공급이 끊길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몽골의 휘토류까지 거머쥐게 되고 광물 자원도 확보하게 되면 그동안 광물 자원의 가격 변동으로 골머리를 썩던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아시아 국가들 중 최고로 거듭나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내 정치인들도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반대만 없다면 가능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오래전에 몽골은 몽골 제국 때부터 주변 수많은 국가를 점령했지만 특이하게도 고려는 부마국으로 삼고 연합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몽골 연합, 여몽연합을 결성해 일본을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2번씩이나 말이죠. 1차에서는 4만 명, 2차에서는 14만 명의 군사가 동원됐는데 당시 막부의 중심지이자 실질적인 수도였던 가마쿠라까지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하카다만에 상륙한 후 일본군을 패주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현재 중국에도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내몽골 탄압뿐만 아니라 위구르족 탄압까지 세계적인 논란거리로 번지면서 미국은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천취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를 비롯해 주하이룬 신장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그리고 왕민상 신장공화국 서기, 이중 천취안고 당서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뢰를 받는 충성파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강도 높은 압박에 호주, 영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22개국이 참여하면서 대중국 압박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자칫 잘못하면 위구르와 내몽골 등 중국 소수민족들이 이번을 계기로 독립을 실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미 몽골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놀라운 수준으로 시장을 선점해버렸고 몽골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2016년 7월 28일 몽골에 이마트 1호점이 들어섰고 1년 뒤 2호점, 지난해에는 몽골 내 마트 중 최대 규모의 이마트 3호점을 설립했습니다. 2017년에 매출액이 153%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720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몽골의 인구수가 300만 명을 조금 넘는다는 점과 1인당 GDP가 450만 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실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의 CU 편의점이 몽골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50개까지 확장하는 듯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몽골은 두 나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몽골은 한국의 모든 국책 사업들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몽골이 울란바토르 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방안에 대해 한국의 뜻을 따르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국-몽골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도 했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현금 거래만 해왔던 몽골에 티몬을 창업한 한국의 신현성 대표가 만든 테라라는 블록체인 기업이 미미페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P2P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몽골인들은 몽골에 있는 한국 백화점과 한국 마트에서 한국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19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병원비 영수증을 공개했다. 글쓴이는 1,000만 원 가깝게 병원비가 나왔네요. 확진자 본인이 낸 병원비는 고작 4만여 원. 환자 부담금 144만여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모두를 정부에서 내줍니다. 미국은 검사 비용만 3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말했다. 영수증 사진을 보면 진료비 총액이 970만 9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4만 4,15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누리꾼은 특정 정당과 언론을 겨냥해 복지국가를 향한 정부의 열심과 열정을 제발 폄하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검사 비용 누가 책임져 줬던가요? 라고 따져 물었다.
누리꾼들은 의료 민영화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우와 우리나라 의료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극바구 코로나 치료비. 미국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지역별로는 뉴욕이 확진 10만 2,863명, 사망 2,935명으로 미국 내다른 주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연구소장은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약 10만에서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고 감염자는 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내에서는 마스크 사용을 꺼려하던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3일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마스크 사용 지침이 바뀌었음을 인정했다. 코로나19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기침, 재채기, 대화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당국은 이미 주민들에게 밖을 나설 때나 타인 근처에서 얼굴을 가릴 것을 촉구했다. 또 텍사스 라레도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부에서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1,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긴급 조례를 발표했다. 이 같은 코로나19 공포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어 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거기에다 한국의 국가의료보험과 달리 미국의 민영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보험 미가입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꺼리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데니 아스케니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가슴 통증과 고열로 3차례 병원을 방문했고 결국 코로나19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그녀는 자신이 받은 검사비와 치료비 청구서를 지난 3월 말경 SNS에 공개했다. 그녀가 공개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은 $907로 한화약 110만 원이었으며 치료비로 청구된 금액은 무려 $34,972로 한화약 4,280만 원이었다. 그녀는 이 금액을 갚으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호소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치료받은 환자가 공개한 치료비 명세서가 화제다. 이 환자는 부산 인제대백병원에서 약 19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명세서를 받았는데 진료비 총액이 970만 원이고 환자 부담 총액은 14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 금액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결국 이 환자는 병원비 중의료용품비 4만여 원만 지급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가짜라는 말도 나왔지만 인제대백병원 측은 모두 사실이며 환자 부담은 44,150원이라고 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2,700만 명 이상이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은 서둘러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고 이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항공편 가격이 두세 배까지 상승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 내에서도 의료보험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뉴욕의 위생보건기관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또 데니 아스케니 씨처럼 본인이 100%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곳들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가서 살고 싶다. 누가 대통령 자리에 당선되든 상관없이 미국 대선이 끝나면 항상 며칠 동안은 캐나다로 이민 가는 절차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자신이 반대했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에서 살기 싫어서 혹은 당선된 대통령의 말이나 정책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가 두려워서 그런 충동적인 검색을 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이것은 검색에 그칠 뿐 실제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뉴스를 접해본 적은 없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 이민 얘기를 종종 한다. 우리는 요즘 매우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아침 7시쯤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해 바로 일을 시작한다.
아이들은 8시 10분 시작하는 1교시에 출석하기 위해 각자 랩톱 컴퓨터로 구글 미트에 접속한다. 아내는 끼니 때마다 식구들 식사를 해 먹이느라 수고를 하고 빈 공간이 점점 많아지는 냉장고와 냉동고를 들여다보며 어떻게 하면 슈퍼마켓 가는 것을 더 늦출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상 사태가 끝나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며 아기 신발, 가방, 모자, 목도리 등을 뜨개질한다. 아이들은 오후 3시, 나는 5시 반쯤 하루 일정이 끝나면 숙제와 운동으로 시간을 보낸다. 날씨가 괜찮은 날엔 해가 질 무렵 산책을 하러 나간다.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적어도 6피트, 2m 두기 위해 이렇게 늦게 나가는 것이다. 한국처럼 코로나19 위기를 훌륭하게 대처한 나라에 살고 있는 독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집이 감옥이 되고 잘해야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 환경을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억지로 일을 시킨 근처 슈퍼마켓은 직원 2명이 죽자 문을 닫았다. 이런 뉴스 때문에 슈퍼마켓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인력 부족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식사 배달은 아직 가능하지만 식당들 역시 재료 부족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다. 얼마 있지 않아 음식을 할당해 식구들과 나눠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필수 경제 활동 외에는 모두 다 셧다운한 경제도 불황 수준이다. 4주 만에 실업수당 신청자가 2200만 명가량 되었고 4월 실업률을 20% 그리고 올해 최고 실업률을 30% 이상으로 예측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일은 4월 16일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67만 명에 가까우며 사망자는 거의 3만 3천 명이 넘는다는 점이다. 즉 미국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202명, 사망자는 10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20.7명, 사망자는 0.4명이다. 문제는 한국은 확진자나 사망자가 크게 준 상태지만 미국은 숫자가 줄어들 조짐이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한 사람의 불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활발했던 경제와 올라가기만 했던 주가 등을 다 자신의 업적이라고 고집했었다. 잘 되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면 잘못되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3월 12일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현 행정부를 칭찬만 했다. 5주 만에 사망자가 3만 3천여 명이나 나왔는데도 너무 훌륭하게 모든 것을 해냈다고 우기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와 흡사한 채무 상태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에 눈을 가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만 믿는 지지자들 덕에 올 11월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가르침은 회개하라였다. 누구나 잘못을 하기에 이것은 기본적인 가르침일 것이다.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사람, 자신의 불찰을,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인물은 드물다. 그런 사람이 거의 5년 더 대통령의 자리를 지킬 거란 생각을 하면 정말 미국에서 사는 것이 두렵다.